에코스 대 크레도스2. 이쯤에서 얘기해야겠네. 제가 고등학교 때 강남에 삼성역이라는 데가 있어요. 삼성역에 지금은 현대로 팔린 걸로 아는데 한국전력 부지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크게. 그 옆에 진주랑이라는 도시락 가게가 있었어요. 제가 그 도시락 가게에서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. 오토바이 하나 타고, 그 오토바이 이름이 뭐였더라? 메세지였나?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흔히 많이들 욕하시는 딸배 짓을 한 거죠. 그 당시에 우리는 배달을 하는 그 역할로 이제 뽑혔는데, 1시간 먼저 나와라, 아침에 좀 일찍. 그래서 일찍 나갔죠. 어쨌든 시급은 주니까. 그때 시급이 1시간에 1600원인가 그랬어요. 시급이 정말 웃겼는데, 그 시급을 받으면서 아침에 1시간 일찍 나갔더니 이제 전단지를 돌리래요.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같이 배달하는 사람이 저까지 3명이 있었는데, 그 3명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가지고 전단지를 돌린 거죠. 전단지를 돌리고 돌아가다가 제 앞에 친구가 인도에 있는 영계석을 박을 뻔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비켰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얼른 쫓아가가지고, 아, 너 박을 뻔했네 하면서 옆을 보면서, 와, 너 박을 뻔했네, 큰일 날 뻔했네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웃더라고요. 그리고 앞을 봤는데 그 앞에, 제 앞에 50대 아저씨의 등짝이 보인 거죠. 그래서 뭐 브레이크고 뭐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냥 잡는 순간 바로 머리로 그 아저씨 등을 박으면서 그 아저씨 왼쪽 다리가 발목에 분쇄골절, 무릎에 개방골절이 와버렸어요. 그래서 그 아저씨가 거기서 한 두 블락 옆에 무슨 한방병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앰뷸런스가 오자마자 그 아저씨가 외치셨죠. 삼성의료원. 그래서 삼성의료원으로 갔습니다. 거기에도 몇 가지 빼먹은 썰이 있는데, 그 진주랑 도시락 가게 사장님이 타던 차가 이거예요. 근데 제가 너무 떨릴 거 아닙니까? 고삐리가 사람을 복합골절, 개방골절, 막 분쇄골절, 등은 또 머리로 박아갖고 척추가 틀어졌어요. 그 상황에서 사장한테 전화를 했죠. 가게로. 그랬더니 일단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.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됐고 앰뷸런스 불렀으니까 이제 병원도 알고 경찰도 알고, 나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. 나는 그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이거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데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린 마음에. 그래서 사장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막 그랬더니 일단 오래요. 가게로. 근데 그 삼성의료원에서는 입원을 해야 되니까, 입원을 하려면 뭐 보증금인지 뭔지 500만 원을 걸어야 된대요. 근데 500만 원이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제가 고삐리가 500만 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. 근데 아버지한테 연락은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장이, 가게 사장이 먼저 병원에다 뭐라고 샤바샤바를 했는지 돈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떻게 해갖고 처리가 됐으니까 일단 가게로 오래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된 상태인 거죠. 계속 사고가 아침에 났는데 저녁 늦게까지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진주랑 가게로 갔어요. 도시락 가게로 갔더니 사장이 거기서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걸 주면서 저한테 탕수육 짜장면을 시켜주고 거기서 자래요. 자고 내일 아침에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래니까 거기를 나랑 같이 가서 조사를 받자. 그게 너한테 좋다. 그리고 저는 아버지한테 알려지기는 좀 그렇고, 좀 이게 치료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, 근데 여기 가게 사장님이 뭐 짜장면도 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뭐 알았다, 일단 어떻게 해보자. 그러고선 잤죠.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가게 사장님이 손을 잡고 강남경찰서에 갔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구속됐죠. 구속됐어요. 구속. 나중에 조서를 읽어보니까, 그러니까 구속되고 나서 미성년자가 구속됐으니까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. 경찰서에서. 저희 아버지가 뛰어오셨죠. 저희 아버지가 법무사입니다. 법무사. 무슨 회사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법 일을 보는, 법무를 보는 사람인데 놀래서 뛰어온 거예요. 저희 아버지 사무실이 또 서초동이었어요. 가깝잖아요. 삼성동에서 사고 났으니까. 강남경찰서로 날라온 거죠, 아버지가. 그래가지고 조서를, 경찰 조서를 써놓은 걸 딱 보니까, 이 진주랑 사장이 나를 어떻게 처리를 해놨냐. 내가 고용이 된 사람이 아닌데, 모르는 사람인데 아침에 와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사람을 받고 뺑소니 치려는 걸 그 아저씨가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나를 잡아 세워서 하룻밤을 데리고 있다가 경찰서에 인계했다,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혐의가, 나는 그거였거든요. 사람을 쳤으니까, 인도에서 사람을 쳤으니까 이게 보험도 안 되고, 그걸 십계약이라 그러나? 그런 걸 이렇게 위반했잖아요. 음주운전이랑 비슷한 거예요. 음주운전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인도에서 달리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분쇄골절, 개방골절, 뭐 복합골절이 왔으니까 그거를 물어줘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, 경찰 조서에 저는 절도범, 오토바이 절도범에다가 사람 치고 도망가려는 걸 잡았으니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고,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예요. 그거 몽테크리스토 백작 아시죠? 세계 명작 뭐 걸작선 이런 거 중에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, 친구한테 모함을 써가지고 외딴 섬에 뭐 십몇 년을 갇혀 있다가 복수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제가 당한 거죠.
코끼리 때.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막 여러 군데 손을 써서 지금은 뭐 약간 부정한 방법일 수 있는데 판사님의 전적 뭐 이렇게 학력 이런 걸 이렇게 뒤에서 아버지가 조사해가지고 이제 군대라도 좀 어려운 데를 가야 좀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군대를 지원을 하고 막 그래서 제 인생이 엄청나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엄청나게 꼬여버리는데 역할을 했던 사건이 그 도시락 배달 일이었고 거기 사장이 몰던 차입니다 이게. 그래서 정말 보면 정말 때려부시고 싶어. 그 사장을 지금도 얼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이름을 알고 있고 저는 약간 부정한 방법을 쓰더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억누르고 있는 거죠. 참자 참자 이러면서 사람마다 다 응어리가 있는데 저는 좀 10대 때 그런 더러운 응어리가 하나 있습니다. 이름이 박동균입니다. 진짜 이름이라도 밝힐래 진짜. 여러분 박동균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들랑 좀 멀리 하십시오. 지가 면피하려고. 원래는 그게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1차적 책임이 업주한테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절도 뺑소니 이런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아예 보내려고 했던 거지. 그래서 나는 이게 크레도스가 싫어요. 그래서 에쿠스 차는 에쿠스가 이쁘지. 갑자기 이제 또 한풀이 잠깐 한 거죠. 이렇게 속은 시원하네. 여러분들은 조금 짜증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속은 시원합니다. 저는.